고물차로 운전을 이따구로 해요.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고물차 타고 어딜 기어들어와. 막말이 호텔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영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명희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여자를 본 선영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주차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여자가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죠. 우리 집안 수준에 맞을까요? 명희가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다시 선영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명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가방 속 명함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과연 이 운명적인 재회는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5성급 호텔의 지하 주차장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김선영은 핸들을 꽉 쥐고 주차 공간을 찾아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딸 지연의 결혼 준비 때문에 웨딩 플래너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죠. 선영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키운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수 준비며 예식장 비용이며 신경 쓸 일들이 산더미 같아 머리가 아팠죠. 선영은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기둥 근처에서 적당한 자리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확인하며 후진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영은 깜짝 놀라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며 뒷좌석을 돌아보니 검은색 고급 외제차의 범퍼에 살짝 닿은 것 같았죠. 아무리 봐도 흠집 하나 없는데 뭔가 스치기만 한 것 같았어요.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외제차에서 누군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야, 뭐 하는 거야? 여자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확인해? 이미 다 보였는데 뭘 확인해?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선영은 차 뒤쪽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차도 별로 안 다쳤고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괜찮다고? 야, 너 지금 장난해? 여자가 버럭 소리쳤어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들이받아? 선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들이받았다고 하기엔 정말 살짝 스친 정도였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조심하려고 했는데. 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조심했다고? 그럼 이렇게 박았겠어? 여자의 목소리는 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선영이 다시 사과했어요. 보험 처리? 야, 너 지금 나한테 보험 처리하자고? 이게 무슨 차인 줄 알아?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수입차야, 수입차. 너같이 돈도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차가 아니라고.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저런 고급차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선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책임져? 너가 뭘로 책임져?
여자가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고 있는 옷부터 신고 있는 신발까지 다 점검하는 눈빛이었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여기 어떻게 기어들어왔어? 이런 호텔은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여자의 말은 점점 독해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 같았죠. 선영은 수치심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야. 여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마. 내 주제를 알고 살아. 그 순간 호텔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젊은 남자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제 차를 박았어요. 여자가 직원을 보며 말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차 뒤쪽을 살펴봤어요. 별다른 손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일단 차량에 손상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마무리?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영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조심한다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내 분수를 알고 살아. 여자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죠. 그리고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문을 쾅 닫고 떠났어요. 선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고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선영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바닥에 하얀 명함 하나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 아까 그 여자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선영은 명함을 주워 들었죠. 박명희 명성건설 대표이사 부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가방에 넣고 호텔 로비로 향했어요. 웨딩 플래너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까 그 여자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내 분수를 알고 살라는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선영은 평생 남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라는 기쁜 일로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하지만 선영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과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벌어질 상견례에서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선영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주차장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딸 지연의 상견례 준비로 바빴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같은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선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거든요. 지연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떨려 죽겠어. 지연이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괜찮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선영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래도 신랑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지 않아? 지연이 거울을 보며 물었어요. 좋은 분들이겠지.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는데.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민수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연회장 앞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선영과 지연 그리고 선영의 남편 김태수가 먼저 자리에 앉았죠. 태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긴장한 티가 났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응, 알겠어. 그런데 늦네. 태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죠.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민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뒤이어 50대 후반의 남자와 여자가 따라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신랑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를 보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며칠 전 주차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박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선영을 보더니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죠. 안녕하세요. 박명희입니다. 명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이인 것처럼요. 김선영입니다. 선영도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쪽은 제 남편 박재호입니다. 명희가 남편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김태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도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선영은 명희와 마주 앉게 되었죠.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지연 양한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요. 명희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지연이가 더 좋아해요. 선영이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싶었거든요.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해요. 선영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명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명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때 선영은 명함을 떠올렸어요. 명성건설 대표이사 부인이라고 적힌 그 명함 말이에요. 규모가 큰 회사인가요? 태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죠. 재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명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나름 잘 알려진 회사예요. 대기업 협력업체거든요. 명희가 덧붙였죠. 대단하시네요. 선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명희가 자꾸 선영을 의식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 양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명희가 지연에게 물었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회계사무소요? 좀 작은 곳인가요? 명희가 다시 물었죠. 중간 정도 규모예요. 지연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우리 민수는 대기업에 다녀요. 과장급이고요. 명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선영이 대답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비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댁은 강남 쪽에 사시나요? 명희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요. 강동구에 살아요. 선영이 답했어요. 강동구요? 좀 멀겠네요. 명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가요? 우리는 강남에 살아서 잘 몰라요. 명희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며칠 전 주차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돈도 없는 주제라고 말했던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죠. 집은 얼마나 되나요?
명희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 걸 왜 물어봐? 재호가 말렸어요. 궁금해서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명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집안 수준이라니요. 태수가 화를 내려 했지만 선영이 말렸어요. 괜찮아요. 저희는 평범한 집안이에요. 선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명희가 계속 압박했어요. 그 순간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명희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요. 주차장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선영이 참으며 말했죠. 보통 사람들. 명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깔보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다. 선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희는 계속해서 은근한 무시를 이어갔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식장이며 혼수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게요. 선영이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능력에 맞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희의 말은 점점 독해졌습니다. 선영은 주차장에서의 굴욕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 있는 명함도요. 이미 명희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선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오만한 태도와 은근한 무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집안 수준이 맞느냐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도 느꼈습니다. 명희가 너무 과하게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부자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텐데요. 다음 날 선영은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순이를 만났어요. 순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강남 일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 집 정말 잘 사나 봐? 순이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보니까 엄청 자랑하던데. 선영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명성건설이라고 들어봤어? 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명성건설? 잠깐, 그 회사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 순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무슨 소문? 선영이 급하게 물었죠. 며칠 전에 부동산 업계 모임에서 들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 공사비 연체로 문제가 있다나 뭐라나. 순이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상견례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라고 자랑하던데. 선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겉보기와 다를 수 있잖아. 요즘 건설업계가 워낙 어려워서.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명성건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죠. 처음에는 화려한 홈페이지와 성과 소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최근 수주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작년부터 큰 프로젝트가 없었죠. 더 찾아보니 건설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명성건설에 대한 우려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선영은 남편 태수와 함께 은행을 갔습니다. 지연이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은행 직원과 상담하다가 우연히 명성건설 이야기가 나왔죠. 혹시 명성건설이라는 회사 아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명성건설요? 그 회사 요즘 대출 심사에서 좀 까다로워졌어요. 은행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까다로워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태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신용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죠. 재무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요. 은행원이 귀띔해줬어요. 선영과 태수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태수가 말했어요. 여보, 신랑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선영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앞날이 걱정됐거든요. 혹시 모르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선영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집 계약할 때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회사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어볼 수 있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회사인가요? 법무사가 친절하게 답했어요. 명성건설이요. 선영이 회사명을 말했죠. 잠깐만요. 법무사가 컴퓨터를 두들겼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회사 최근에 담보 설정이 여러 번 있었어요. 법무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담보 설정이요? 선영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쉽게 말해서 빚을 많이 냈다는 뜻이에요. 회사 건물이며 자산이며 다 담보로 잡혀 있네요. 법무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선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상견례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자랑하던 집안이 실제로는 빚더미였다니요. 더 알아보니 박재호 개인도 보증을 여러 건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개인 재산까지 날아갈 상황이었어요. 선영은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을 모두 출력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딸이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한 말 때문이었죠. 선영 씨, 딸 결혼한다고 했죠? 축하해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신랑 집 어디라고 했어요? 선영이 대답했어요. 명성건설이요. 어머, 그 회사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뉴스예요? 무슨 뉴스요? 선영이 급하게 물었죠. 공사 현장에서 사고 났는데 보상 문제로 소송 걸렸다고 하던데요.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집에 와서 바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명성건설이 관련된 소송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 안전사고로 피해자,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배상금 규모도 만만치 않았죠. 선영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뉴스 기사, 법원 소송 자료까지. 명의가 그렇게 자랑하던 집안이 실제로는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상견례에서 차고 나온 비싼 시계와 외제차도 아마 담보 잡힌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태수와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여보, 이 자료들 좀 봐. 태수에게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신랑 집안 재정 상태야. 생각보다 심각해. 선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지? 태수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일단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선영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딸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영은 며칠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혼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한수정이었어요. 대학 동창이자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죠. 수정 언니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어? 선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하네.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딸 결혼건으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사무실로 와. 오후 2시쯤 어때? 수정이 바로 시간을 내줬어요. 다음 날 선영은 수정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선영아. 수정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언니도 오랜만이야. 바쁜 와중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 선영이 인사했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자. 수정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호텔 주차장에서의 모욕부터 상견례에서의 재회, 그리고 신랑 집안 조사 결과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잠깐, 그러니까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가 주차장에서 너를 모욕한 그 여자라고? 수정이 놀라며 확인했습니다. 맞아. 처음엔 모른 척 했는데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선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조사한 자료들이야.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수정은 서류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이잖아. 수정이 등기부등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 진행하면 안 되는 거야?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장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 수정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법원 기록이나 금융 자료를 더 찾아보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수정이 제안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선영이 고마워했습니다. 친구 딸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수정이 미안해했어요. 괜찮아. 급한 일은 아니니까. 선영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아, 사무실로 급히 와봐. 중요한 걸 발견했어. 수정의 목소리가 긴급했습니다. 선영은 부랴부랴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뭘 발견했는데? 선영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앉아서 들어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야. 수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먼저 명성건설 관련 소송 기록을 다 뒤져봤어. 현재 진행 중인 게만 3건이야. 수정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3건이나? 선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공사 현장 안전사고,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그리고 허위 서류 작성 의혹까지. 수정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허위 서류? 그게 뭐야? 선영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공사 허가나 재정 상태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거야. 이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야. 수정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수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뭔데? 선영이 궁금해했습니다. 박재호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어. 수정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정말? 그럼 완전히 불법이잖아. 선영이 경악했어요.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수정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선영이 의아해했어요. 박명희가 하청업체 사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야. 우연히 법원 증거 자료에서 발견했어. 수정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선영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직접 들어봐. 수정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돈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망하는 거라고. 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서류부터 조작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해. 들키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들킬 리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화났습니다. 선영은 녹음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명희가 단순한 오만한 여자가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협박도 있어. 계속 들어봐. 수정이 녹음을 이어서 재생했어요. 만약 이 일이 새어나가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내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명희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협박이네. 선영이 분노했어요. 이제 알겠지? 이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수정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이런 집안으로 시집가면 안 되는 거네. 선영이 걱정스러워했어요. 당연하지. 언제 경찰 수사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연이한테 설명하지? 선영이 고민스러워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고 나는 법적인 대응을 도와줄게. 수정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인 대응? 선영이 궁금해했어요. 이 증거들로 고발할 수도 있고 최소한 결혼을 막을 수는 있어. 수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딸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라는 걸요. 두 번째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결혼 일정을 정하는 자리였어요. 선영은 평소와 다르게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나왔죠. 가방 속에는 수정이 도와준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죠. 엄마, 오늘은 예식 날짜 정하는 거죠? 지연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예정이야. 선영이 짧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신랑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명희는 지난번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비싼 목걸이와 반지가 눈에 띄었죠. 안녕하세요. 명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도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일정을 짜야겠어요. 명희가 주도하려 했어요. 예식장부터 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는 곳이 있어요. 명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디인가요? 지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예식장이에요. 비용이 좀 나가긴 하지만 우리 집안 체면에 맞는 곳이죠. 명희가 으스댔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뭐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죠? 명희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태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딸 결혼에 그 정도도 못 내시나요? 명희가 비웃듯 말했죠.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선영이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적당한 선? 우리 민수가 어떤 아이인데 적당한 선이라고 하세요? 명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연이 명희를 달래려 했죠. 그러지 말라고요? 지연 양, 당신도 우리 집안 수준을 알아야 해요. 명희가 지연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선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명희가 의아해했어요. 집안 수준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선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있죠. 명희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뭘 꺼내는 거야? 재호가 불안해했어요. 명성건설 등기부등본입니다. 선영이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게 뭔데요? 명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건물과 모든 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네요. 부채가 자산의 3배예요. 선영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연 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재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이건 법원 소송 기록이에요. 선영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3건이나 되네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찼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니까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선영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영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뭐예요, 그게?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에요. 선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돈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망하는 거라고. 명희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조작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해. 들키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 또 다른 명희의 음성이 이어졌어요.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명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원 증거 자료예요. 하청업체와의 협박 통화 내용이죠.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재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어요. 선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이에요. 회사 돈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기록이죠. 선영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연 회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연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무 말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늦게라도 알아낸 거야.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명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집안 수준이 뭔지. 선영이 명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주차장에서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돈도 없는 주제에 기어들어왔다고 하셨죠?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때는 명희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때부터 전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다 찾아냈죠.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어요. 지연아, 미안해. 나도 몰랐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지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지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이에요? 선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당한 거예요. 연 회장 안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명희는 의자에 털썩 앉아 있었어요. 평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난 충격이 컸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명희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전혀 없었죠. 민수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민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재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지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하죠? 지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도 부모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게 부끄러웠죠. 선영은 명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려 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 집안 수준이 뭔지.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칠 전 주차장에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당신이 저한테 한 말들 기억나세요? 돈도 없는 주제에 분수를 알고 살라고 하셨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는 제가. 명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전 당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도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 조용했던 선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니요. 여보, 이제 그만. 태수가 말리려 했어요. 아니야. 끝까지 들어야 해. 선영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명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호텔 로비로 나가면 지인들을 만날 수도 있었죠. 이 소식이 퍼지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명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살았던 대가죠. 선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재호도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이렇게 들통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법적인 문제는 따로 처리될 거예요. 하지만 결혼은 당연히 무산이죠. 선영이 단칼에 말했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둘 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죠.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부모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명희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제발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명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법정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선영이 차갑게 답했어요. 명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당신이 저한테 했던 모욕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예요. 선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나가려 했죠. 재호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민수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서.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빠도 피해자예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민수가 말하려 했어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영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서. 선영이 미안해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지연이 엄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였거든요. 명희는 호텔 로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들통났거든요. 재호가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보, 집에 가자.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도 이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죠. 선영은 연회장에서 나오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풀린 기분이었어요. 딸도 위험해서 구했고요. 여보, 고생했어. 태수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지연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선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평생 무시하고 깔보며 살았던 것들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특히 선영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죠.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모든 상황이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았죠. 선영은 딸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걱정됐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선영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을 때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로 다 사실이에요? 지연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변호사 언니가 다 확인해줬어. 법원 기록이니까 틀릴 리 없어. 선영이 확신 있게 말했어요.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게? 선영이 궁금해했어요. 민수 오빠가 집안 얘기할 때마다 좀 어색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피하고 그냥 잘 산다고만 하더라고요. 지연이 회상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느꼈던 거였어. 선영이 딸의 직감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과하게 자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부자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역시 우리 지연이가 똑똑해. 선영이 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부터야. 주차장에서 나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거든. 선영이 그때 일을 설명했어요. 주차장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던 일부터 명희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지연이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때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어. 그런데 상견례에서 다시 만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지연이 미안해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민수 오빠를 좋아했는데. 선영이 걱정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안도가 되더라고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도라고? 선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결혼 후에 알았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잖아요.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지연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해. 선영이 지연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사실 피해자예요. 부모님이 속인 거니까요. 지연이 민수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 애도 불쌍해. 선영이 동의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이 딸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일단 직장에 더 집중할 생각이에요. 승진도 노려보고요.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선영이 격려했어요. 며칠 후 지연은 직장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쏟았던 에너지를 모두 업무에 집중한 거예요. 상사들도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죠. 지연 씨, 요즘 더 적극적이네요.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이 의욕적으로 답했어요. 한편 선영은 친구 수정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끈끈한 우정이 생겼거든요. 선영아, 이번에 정말 대단했어. 수정이 감탄했습니다. 언니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야. 선영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할 거야? 수정이 물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둔 게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수정이 궁금해했습니다. 언니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 봉사 같은 거 하고 있잖아.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선영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네. 수정이 반가워했어요. 이번에 겪으면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선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환영이야. 언제부터 시작할래? 수정이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해? 선영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일주일 후 선영은 수정의 법무법인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상담을 돕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영이 상담자에게 친근하게 물었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선영이 진심으로 경청했어요. 이번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지연의 직장 생활도 크게 달라졌어요. 결혼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지니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지연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팀장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모녀가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바뀌신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선영이 물었습니다. 더 당당해지시고 자신감도 생기셨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어. 참고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선영이 깨달은 점을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지연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더 강해진 것 같아. 선영이 딸과 함께 걸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된 셈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선영은 법률 봉사활동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수정의 법무법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집까지 잃을 뻔했다는 40대 여성이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선영이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겪었던 일과 비슷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거든요. 선영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았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선영이 희망을 주었죠. 선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참고만 사는 수동적인 모습은 없었죠.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팀 리더로 승진 제안도 받았죠. 지연 씨, 정말 축하합니다. 팀장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이 자신감 넘치게 답했습니다. 결혼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동료들도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죠. 지연 씨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됐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편 명희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상견례 이후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강남 사교계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죠. 명성건설도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재호는 개인 보증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죠. 강남의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명희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작은 집부터 구해야겠어. 재호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평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였어요. 고급 외제차도 없고 명품 가방도 없었죠.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은 이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해가기도 했죠. 아, 명희 씨. 오랜만이네요. 예전 지인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요. 명희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명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남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말이에요. 특히 선영에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죠. 민수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문제 때문에 예전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재호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죠. 어느 날 선영과 지연은 그 호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승진 축하 식사를 위해서였어요. 엄마,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됐네요. 지연이 주차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선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왜요? 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집안의 진실을 몰랐을 테니까. 내가 위험에 빠질 뻔했어. 선영이 설명했어요. 맞아요. 엄마 덕분에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었어요. 지연이 고마워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갈 때 선영은 문득 명희를 떠올렸어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었죠. 엄마, 뭘 생각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때 일이 떠올라서. 선영이 답했어요. 후회하실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선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사 도중 선영이 말했어요. 지연아, 이번 일로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지연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
선영이 교훈을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참기만 하면 안 돼. 정당하게 맞서 싸워야 해. 선영이 덧붙였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지연이 엄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나가는데 벽시계가 정각을 알리며 울렸어요. 딩동딩동.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이 호텔에 왔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단순한 접촉사고였는데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죠.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선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호텔을 나오며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자고 말이에요. 차 안에서 지연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그래, 둘 다 더 강해졌어.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선영의 휴대폰에 수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영아, 내일 중요한 상담건이 있어. 호텔 관련 비자금 사건이래. 혹시 관심 있어? 선영은 문자를 보고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호텔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관심 있어요. 내일 뵐게요. 선영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한 가문의 몰락과 한 모녀의 성장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선영은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줄 아는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반면 명희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며 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었죠. 이 모든 일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됨에 있다는 것, 그리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